여러분, 혹시 새벽에 울린 낯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밤 유럽 축구 역대급 배당, 적중률 99%, VIP 전용방 입장 기회, 선착순 100명만 모십니다. 이 메시지는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 투자 실패로 좌절한 직장인, 혹은 노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심리를 가진 이들을 정확히 노리고 던져지는 미끼입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단기 급등과 한방 만회의 환상을 심어주며 순식간에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나 지방 도시의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는 늘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나 온라인 카지노 운영자들이 숨어 있죠. 경찰도 알고 금융당국도 알고 수많은 피해자의 가족들도 다 알지만 왜 이 100조 원대 거대 지하시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더 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의 심장과 검은 돈의 고도화된 순환.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는 최소 200조 원에서 많게는 400조 원까지 추정됩니다. 연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셈이죠. 이 거대한 지하 경제의 핵심에 바로 불법 도박 시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 규모를 최소 8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일부 연구기관은 그 주변 산업까지 합쳐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몇 곳의 연간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 돈은 세금 한 푼 없이 움직이며 단순한 탈세를 넘어 국가 단위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대한 산업이 된 겁니다. 이 100조 원의 검은 돈은 고도로 조직화된 구조를 통해 움직입니다. 조직은 CEO, 최고 책임자, 본사, 해외 운영진, 실장, 기술관리, 그리고 피라미드식의 총판, 이용자 모집책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자금 세탁의 첨단화입니다. 도박 사이트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충전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데 이 계좌들은 모두 노숙자, 저신용자 등의 명의를 빌린 대포 통장들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져 분산되는 자금 세탁의 1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불법 수익금을 해외 본사에 전달할 때 이들은 유령법인을 이용하거나 불법 환전상, 환치기 조직을 통원합니다. 최근에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은행 감시망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코인으로 바꾼 뒤 해외 본사에 전송하면 현지 환전상이 현지 법정 화폐를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적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 자금은 결국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 마약 밀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투자금으로 재활용됩니다. 불법 도박 시장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범죄를 유지시키는 지하경제 순환 모델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역설의 딜레마, 합법 시장이 불법을 키우는 구조적 모순.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이 불법 시장을 왜 흡수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규제의 모순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는 법적으로 환급률이 50%대로 낮게 고정되어 있지만 불법 사설 토토는 세금이나 공익부담금이 없으므로 환급률을 90% 이상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잃을 거면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더 심각한 것은 미니게임입니다. 합법 토토는 정식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불법 사이트는 5분마다 결과가 나오는 사다리, 파워볼 등 중독성 강한 미니게임을 제공합니다. 이 즉시성과 도파민 중독은 합법 시장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불법 시장만의 독점적인 무기입니다. 합법 시장은 베팅 시간 제한, 본인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불법 사이트는 24시간 언제든 신분 확인 없이 심지어 신용 베팅, 외상까지 허용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역시 지하시장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 사채업자, 전당포, 불법 환전소가 밀집한 도박 중독 특구를 형성했습니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도박을 경험한 사람이 베팅 한도가 없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로 이동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더블업 심리에 쉽게 빠지게 되어 있죠. 합법 시장이 지하 시장의 맛보기 체험장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불법 조직은 도박세 부과 논란 등 합법 시장의 정책적 약점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세금 없는 고수익을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처벌과 고액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다시금 불법 도박을 더욱 은밀한 지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법적 허점, 끝없는 단속과 회피의 무한 경쟁.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불법 도박 시장은 사라지는 대신 더욱 은밀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합니다. 불법 도박 조직은 이제 IT 전문가와 해커를 고용하여 경찰과 기술적 군비 경쟁을 벌입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악용하여 실제 서버 위치를 숨기고 양자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소통합니다. 경찰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해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새로운 도메인으로 복제되어 부활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인공지능을 AI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베팅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손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당률을 미세하게 조작하는 기술까지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를 조종하는 고도의 기술 범죄입니다. 조직 구조 역시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도박 조직은 총판, 실장, 본사로 분업화되어 있으며 핵심인 본사는 주로 필리핀, 태국, 동유럽 등 해외에 위치합니다. 이는 속지주의를 따르는 국내법의 관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내 경찰이 아무리 총판을 잡아도 본사는 해외에서 계속 새로운 사이트를 열 수 있죠. 해외 도피한 본사를 국내로 소환하거나 처벌하는 건 국제 공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사법 시스템에서 도박은 쉰망법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도박을 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구분하지만 초범이 아닌 이상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직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절차가 통장 은닉과 해외 자산 도피로 인해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은 빚더미에 앉은 도박 중독자들에겐 전혀 억지력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도박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인간의 욕망, 중독의 심리학,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결국 불법 도박은 기술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확천금의 욕구와 도파민 중독입니다. 도박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약과 유사한 강력한 쾌감을 주며 5분마다 결과가 나오는 미니게임은 중독에 빠지는 시간을 몇 배로 빠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욕구가 폭발하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 격차와 포모 문화, Fear of Missing Out 문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저성장 시대 속에 정직한 노동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경제적 절망감이 팽배합니다. 청년들은 노력 대비 보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도박에서라도 패자 부활전을 꿈꿉니다. 도박은 노력 없이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이거든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인간적 대가와 국가 시스템의 부하, 불법 도박 시장이 남기는 가장 큰 비극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개인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돈을 잃으면 조직은 곧바로 불법 사채업자를 연결해 줍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를 끌어쓴 피해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더 나아가 도박 빚은 세대를 넘어 도박빚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파괴하고 공공부조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도박으로 인한 파산, 가정폭력, 이혼,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의료비, 복지비, 연료비 등은 100조 원의 지하경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신건강관리, 자살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해체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이미 재정 시스템에 심각한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착취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에 있는 겁니다. 결론, 불법 도박이라는 거울 앞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결국 불법 도박 시장의 팽창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법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경제적 절망,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결합하여 이 거대한 지하 경제를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으론 조직을 잡을 수 없고 합법화만으론 수요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제 공조 강화 및 기술적 유의 확보를 위해 경찰, 금융당국,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서버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중독 치료의 공공화를 위해 도박 중독 치료를 필수적인 공공보건 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문 치료센터와 채무 상담을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고액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실한 노동이 보상받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투자 심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지속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투명해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첫걸음이 아닐까요?